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왜 점유율은 이럴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쿠팡, 네이버 등 이커머스 쇼핑 플랫폼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들을 막 올렸습니다. 근데 쿠팡은 3분기 매출이 8조가 넘고요. 네이버는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뭐 지마켓 같은 경우는 2,800억 정도 매출밖에 안 되는데 왜 점유율 차이는 별로 안 나나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매출과 거래액 뭐 이런 게 좀 점유율 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겠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매출과 왜 점유율이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점유율 표를 갖고 왔는데요.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입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나타낼 때는 명확하진 않아요. 추정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점유율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래액들을 쇼핑 플랫폼들, 대부분의 쇼핑 플랫폼들이 발표를 안 하기 때문인데, 이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은요, 2022년 한 1분기, 작년 2021년 기점으로 쿠팡이 네이버를 역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죠. 뭐 이거는 이 자료 자체는 이제 하나증권과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우리가 3분기 때 봤던 매출과 이 점유율의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근데 쿠팡과 네이버의 점유율이 1.5%, 2%가 채 나지 않아요. 근데 매출로 봤을 때는 쿠팡이 8조였고, 3분기 매출이요. 그리고 네이버는 2.5조? 최소한 3배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점유율은 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야? 이게요, 매출로 시장 점유율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출로만 본다면요, 쿠팡 매출이 지마켓의 약 30배니까 쿠팡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지마켓보다 30배가 많냐? 아닙니다. 쿠팡의 어떤 거래액이 지마켓보다 30배가 많냐? 아닙니다. 이거는 매출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이 거래 방식에 따라서 매출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진짜 헷갈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요 매출과 거래 개념만 정확히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죠. 이 매출과 거래액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거래액은요, 소비자가 내가 쿠팡에서 100만원어치를 구매했어. 혹은 네이버에서 100만원어치를 구매했어. 그러면 이 100만원이 거래액이 되는 겁니다. 즉,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진 어떤 거래, 전체 거래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매출은요,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계상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면, 쿠팡의 로켓 배송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쿠팡이 판매자한테 우선은 재고 1000개 이렇게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쿠팡 재고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소비자가 그걸 주문을 하면 쿠팡 재고로 갖고 있던 거를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비자가 10,000원짜리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쿠팡 로켓 배송에서. 그러면 쿠팡의 매출은 10,000원이 되는 겁니다. 쿠팡 로켓 배송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다면요. 그런데 오픈마켓 매출은 달라요. 소비자가 10,000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해서 그 10,000원이 전체 다 오픈마켓, 네이버나 지마켓의 매출액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와 지마켓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개 역할만 하는 거라서, 소비자가 10,000원을 주문했다고 해서 이 10,000원이 어떤 네이버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판매자가 소비자가 10,000원어치를 구매하면 판매자 매출이 10,000원인 거고, 판매자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네이버나 지마켓에 줄 겁니다. 그럼 그 수수료만큼만 네이버나 지마켓의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걸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100만원어치를 구매하는 거예요. 각각 쇼핑몰에서. 예를 들면 쿠팡 로켓 배송으로 제가 100만원어치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쿠팡 같은 경우는 매출과 거래액이 둘 다 100만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의 재고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은 매출과 거래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쿠팡에서는 로켓 배송 매출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거래액과 비슷한 추이로 간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네이버부터는 좀 다르죠. 네이버는요, 만약에 제가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을 100만원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거래액은 100만원입니다. 거래액 100만원어치 일어났죠. 그리고 판매자 매출이 100만원인 거고, 판매자가 수수료, 만약에 네이버 수수료가 7%다라고 하면 이 100만원의 7%인 7만원만큼 네이버한테 판매자가 줄 거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매출은 즉 7만원이 되는 거예요. 거래액은 100만원이지만
그리고 G마켓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이 G마켓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제가 G마켓에서 어떤 제품을 100만원, 소비자로서 100만원어치를 구매했어요. 자, 그러면 이 100만원 구매한 거에서 판매자는 G마켓 수수료가 11%다. 판매 수수료가 11%다라고 하면 11만원을 G마켓에 줄 겁니다. 그러면 G마켓은 매출은 11만원이 되는 거겠죠. 거래액은 100만원이 일어났으나.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 쇼핑 플랫폼에서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났냐, 많이 일어났느냐, 이걸 놓고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봐야 시장 점유율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동일한 기준인 거래액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쇼핑 플랫폼들이 이 거래액을 다 공개하면 좋은데 이 거래액을 공개하는 건 유일하게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만 정확히 이번 분기에는 우리 거래액이 얼마였어 딱 이렇게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쿠팡, G마켓, 11번가 등 다른 쇼핑 플랫폼들은요 거래액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출만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액은 네이버를 제외한 다른 쇼핑 플랫폼들은 추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쿠팡 같은 경우는 로켓 배송도 있고 로켓 그로스도 있고 오픈마켓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거래액은 이 정도가 되겠지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G마켓 같은 경우도 작긴 하지만 직매입하는 상품이 있잖아요. 스마일 배송이라고. 쿠팡 로켓 배송과 동일한 형태잖아요. 이제 그런 스마일 배송이 이만큼 있고 G마켓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픈마켓 중개 형태는 이 정도가 되니까 G마켓의 거래액은 어느 정도 될 거야. 이렇게 기자나 혹은 뭐 아니면 이 분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추정치가 이 이커머스 시장 뉴스에 그렇게 시장 점유율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액을 다 발표하면 좋지만 발표하는 건 네이버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사마다 추정하는 치가 다른 겁니다. 명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제가 요약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제가 3분기 실적 이렇게 발표한 걸 제가 분석으로 영상을 좀 말씀드렸는데, 올해 3분기 쿠팡 매출이 8조고, 네이버 매출이 2.5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매출로 시장 점유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거래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 거래액을 발표하는 건 네이버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다른 쿠팡이나 G마켓이나 11번가 이런 거래액을 발표하지 않는 쇼핑 플랫폼들은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뉴스에서 나오는 시장 점유율이 매출과 다른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어떻게 좀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오늘은요 쿠팡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은 이럴까?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